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단 3개월 앞둔 시점,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이자 상징인 손흥민에게 유례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14,900년 축구 역사 속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침묵과 팬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18일 코스타리카의 에스타디오 알레한드로 모레라 소토 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카리브 축구 연맹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 현장은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잔디 위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의 움직임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던 날카로운 침투는 사라졌고 발끝은 마치 무거운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뎌져 있었습니다. 공을 잡으면 템포가 끊겼고 이른바 버퍼링이 걸린 듯한 어색한 장면들이 90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록된 손흥민의 슈팅은 단 2개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골문으로 향하지 못한 채 허공을 갈랐습니다. 과거 경기에서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리그 최고의 골로 선정되었던 그 마법 같은 감각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모습이었습니다. 수비벽에 막힌 프리킥을 보며 팬들은 탄식을 내뱉었고 이는 단순한 컨디션 난조를 넘어선 체력적 한계나 전술적 고립을 의심케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후반 6분에 발생했습니다. 상대 선수 아론 살라자르의 거친 태클이 들어오자 손흥민은 평소 그답지 않게 극도로 분노하며 격렬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프로 경력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의 감정 표출은 그가 현재 처한 상황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캡틴이 짊어진 마음의 짐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에스타디오 알레한드로 모레라 소토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팬들은 승리의 기쁨보다 깊은 우려를 먼저 읽어내야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부진 이면에는 전술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이자 윙어인 손흥민을 최전방이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매우 어색한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공간을 파고들어 골을 만드는 파괴력을 지닌 선수에게 플레이메이킹을 강요하는 것은 명검을 쥐어주고 칼을 휘두르는 대신 방패로 쓰라는 명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손흥민이 기록한 키패스는 단 1개에 그쳤으며 이는 그의 천재적인 득점 감각이 전술적 틀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음을 증명하는 수치였습니다. 과거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 시절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공격 축구는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장점인 속도와 돌파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중원에서 고립되었고 공을 잡을 때마다 주변 동료들과의 호흡에서 엇박자를 냈습니다. 7경기에서 단 1골, 그마저도 필드골이 아닌 페널티킥 득점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전혀 맞지 않는 결과물입니다. 이는 선수의 노쇠화가 아니라 팀의 무능한 전술이 충돌하며 발생한 아픈 마찰음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오판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감독의 경질이 유일한 답이라고 노골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팬들은 구단주에게 직접 항해 서한을 보내며 전술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계속해서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그가 다시 전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캡틴 손흥민은 여전히 전술적 감옥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현대 축구사에서 가장 추악한 폭력과 그에 맞선 단호한 정의가 동시에 충돌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에스타디오 알레한드로 모레라 소토 경기장 뜨거운 햇살 아래서 발생한 사건은 축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몰고 질주하던 순간 상대팀 알라후엘렌세의 수비수 아론 살라자르가 손흥민의 발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수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와 스터드를 세운 채 선수의 선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명백한 고의성이 담긴 살인적인 태클이었습니다. 경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손흥민은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습니다. 찰나의 순간 발생한 이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북중미 카리브 축구 연맹 사무국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국은 긴급 성명을 통해 아론 살라자르에게 8경기 출장 정지와 1억 원이라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경 징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14,900년 축구 역사상, 아니 북중미 챔피언스컵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이 사상 초유의 징계 수위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처분이 지나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팬들은 오히려 해당 선수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축구계의 엄중한 경고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영국 BBC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살인적인 태클이 축구장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악습임을 분명히 한 선언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흘린 땀방울과 그가 버텨온 인고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기에 이번 징계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전술적 고립과 신체적 위협에 대해 세계적인 축구 거장들이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이자 현재 최고의 전술가로 평가받는 사비 알론소는 현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사비 알론소는 공식 인터뷰를 통해 선수의 재능은 전술이라는 틀 안에서 꽃을 피워야 하지만 그 틀이 선수의 장점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면 그것은 전술이 아니라 오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중원에 묶어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선택이 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토트넘 잭스퍼에서 손흥민을 직접 지도하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성장시켰던 조제 무리뉴 감독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조제 무리뉴는 과거 손흥민에 대해 손은 자유로울 때 가장 치명적이며 그를 제한하는 순간 팀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LAFC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명장들의 이러한 조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이는 축구계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계적인 분석 매체 디 애슬레틱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오판이 손흥민의 파괴력을 지우고 있다는 상세 분석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설적인 스타 데이비드 베컴 역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 축구에는 미래가 없으며 폭력적인 태클에 대한 사무국의 강경한 징계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축구계의 권위자들은 입을 모아 손흥민의 전술적 자유 회복과 선수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명장들의 일침은 단순히 한 선수의 부진을 넘어 현대 축구가 지향해야 할 전술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평소 그라운드 위에서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아 스마일맨이라 불리던 손흥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에스타디오 알레한드로 모레라 소토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후반 6분 발생한 아론 살라자르의 살인적인 태클은 캡틴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발목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스터드 반칙이 가해지자 손흥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으나 이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타오르는 불길이 서려 있었고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며 격렬하게 대치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프로 경력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의 이러한 감정 표출은 단순히 태클 하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적 고립으로 인한 답답함과 팀의 부진, 그리고 월드컵을 앞둔 중압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들고 양팀 선수들이 뒤엉켜 난투극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옐로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손흥민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황당함이 교차했고 이는 그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투지는 나약함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절실함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리더의 본능이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 숨을 죽였고 전 세계 중계 화면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본 팬들은 캡틴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분노를 승리를 위한 에너지로 바꾸려 노력했던 손흥민의 모습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몸은 상처 입고 마음은 무거웠으나 그 순간의 폭발은 정체된 팀 분위기를 일깨우는 강력한 각성제 역할을 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사람들은 손흥민이 폭발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타디오 알레한드로 모레라 소토 경기장에 불이 꺼진 뒤 진짜 이야기는 라커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을 향한 살인적인 태클과 전술적 고립에 대해 화를 내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그는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을 불러 모아 밤늦은 시간까지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어떻게 하면 팀의 어색한 전술 속에서 더 나은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행보는 동료들에게 거대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주장으로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팀의 문제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려 노력했던 모습은 LAFC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감독의 전술을 비난하고 상대의 폭력에 분노할 때 손흥민은 캡틴으로서 중심을 잡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경기장 위에서의 유기적인 플레이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라커룸의 변화는 경기 결과로 즉각 나타났습니다. 후반전에 터진 네이선 오르다즈의 동점골과 추가 시간에 터진 마르티네스의 극적인 역전골은 손흥민이 심어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전술적 헌신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팀은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스타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세계 정상의 위치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팀의 승리로 승화시킨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왜 그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캡틴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단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거대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대표팀의 주장이자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손흥민이 소속팀 LAFC에서 겪고 있는 전술적 고립과 득점 가뭄은 단순한 클럽팀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근심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단 1골, 그마저도 필드골이 아닌 페널티킥 득점이라는 기록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지표입니다. 공격수는 골로 증명해야 자신감이 살아나는 법이지만 현재의 흐름은 월드컵 본선을 앞둔 대표팀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2026년 3월 19일 로이터 통신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손흥민의 부상 우려와 경기력 저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예정된 오스틴 FC와의 경기는 손흥민이 침묵을 깨고 반등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속팀에서의 전술적 오판이 국가대표팀의 전술적 조화에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캡틴으로서 한 국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손흥민에게 지금 닥친 시련은 그의 선수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시험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묵묵히 다가오는 월드컵 여정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희망을 어깨에 짊어진 리더로서 그가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인고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LAFC 구단과 마크 도스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결단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준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중미 월드컵의 전야, 캡틴 손흥민의 발끝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에스타디오 알레한드로 모레라 소토 경기장의 잔디를 밟으며 퇴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렬한 희망을 봅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적인 폭력과 전술적 고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축구의 캡틴으로서 동료들을 다독이고 있으며 골망을 흔들기 위한 날카로운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내린 8경기 출장 정지와 1억 원의 벌금이라는 단호한 징계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축구라는 스포츠가 지켜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공표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수들은 늘 이와 같은 가혹한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리오넬 메시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지네딘 지단도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다시 일어서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지금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그가 다시 그라운드 위에서 포효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끝까지 기다려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내주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손흥민이 보여준 투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LAFC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손흥민을 전술의 희생양으로 삼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그가 다시 전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8강전과 3개월 뒤 펼쳐질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여정은 분명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그랬듯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눈부신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증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캡틴 손흥민이 다시 날아오를 그날을 우리는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